부동산법의 변문환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이제 환지 방식 관련된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출문제를 보면 이 환지 방식 내용의 문제가 한 28개 정도를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 물론 중복되는 문제도 있지만 또 새로운 문제 같은 것들이 최근에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환지 방식을 문제를 풀기 전에 환지 방식의 특징과 사업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과 다르게 원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개발된 땅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그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토지를 이제 교환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환지의 위치를 어디다가 정할 건지, 이 환지가 이제 교환해서 받는 토지인데 종전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이 환지 계획을 통해서 환지의 위치 같은 것들이 정해지고, 이 환지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우리가 환지 방식의 출발점은 환지 계획부터 출발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런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환지의 위치나 규모를 미리 정하고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 계획을 인가받으면 공사에 들어가죠. 자, 공사 중간에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환지 예정지를 왜 정하고 환지 예정지의 효과 같은 것들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딱 자세하게 볼 건데, 자, 환지 처분 전에 미리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해주는 임시적인 처분입니다. 자, 환지 예정지라는 것은 자, 꼭 정하는 건 아니고, 이 환지 계획은 필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환지 계획은, 자, 환지 예정지는 이제 임의적으로 필요하면 환지 예정지를 정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여기 맨 뒤에 환지 처분 되기 전이라도 이 환지 받을 부분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사용 수익권을 이제 임시적으로 주는 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자,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자, 의견 같은 걸 들은 다음에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고,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환지처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지처분을 60일 안에 해야 되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차는 환지처분인데요. 환지처분은 환지 방식의 기본처럼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환지 같은 것들의 위치를 교부를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새로 개발된 땅에다가 이 환지 계획대로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환지 처분인데, 자, 그런데 자, 이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환지를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환지 처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문제도 풀어보실 거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환지 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환지 계획하고 이런 청산금 부분을 이렇게 좀 약간 혼합해서 낸 문제인데요. 자, 먼저 사업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죠. 지나치게 토지 면적이 작은 토지일 때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환지 계획으로 환지 설계할 때 지나치게 작은 면적의 토지일 때, 종전 토지 면적이 너무 작으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자, 임차권자가 동의 없더라도 자, 전부 일부에 대해서 자,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동의했을 때, 자, 토지 소유자가 나 환지 안 받겠다, 그냥 돈으로 청산금으로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이런 용의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동의까지 얻어서 부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했고, 거기 해당되는 토지에 임차인 같은 용의권자가 있을 때, 임차권자가 동의 없더라도, 자, 여기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시면 틀리죠.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환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했을 때 기본적으로 환지를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토지에 임차권자 같은 이런 용의권자가 있을 때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까지 얻어서 부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환지 계획에서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해가지고 환지를 딱 정하면,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된 날부터가 아니라 공고 다음 날부터 이 종전 토지로 보고 토지가 교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지 계획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앞으로 받을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해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 종전 토지로 보고 토지가 이제 교환된 것으로 보는 건데, 이 공고된 날이 아니죠. 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가 효력 발생입니다. 4번.
자, 환지를, 자, 3번 틀렸고요. 4번. 환지를 정한 경우, 자, 그 과부족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자, 이 4번 지문이 맞네요. 자, 그래서 환지를 정했을 때는 증환지, 감환지, 뭐 입체한지 한 겁니다. 증환지, 감환지, 입체한지 했을 때는 종전토지하고 환지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생기죠. 그러한 금전적인 과부족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 계산을 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되는 날짜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일단 효력 발생일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환지가 법적으로 교부되는 거, 이게 교환되는 것도 이 환지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이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이 환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청산금도 증환지, 감환지, 입체환지 같은 것들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자,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고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틀렸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 환지 방식이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건 기본 문제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런 적응 환지에 대한 적응 환지라는 기준이 있어서 자, 종전 토지하고 환지에 이렇게 7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 이건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종전 토지하고 앞으로 환지 받을 땅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의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해 주는 것이 적응 환지다. 자, 이렇게 적응 환지라는 것을 통해서 7가지 항목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해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자, 여기 2번 같은 것 좀 보세요. 자,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 책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공법에서 어떤 기준 같은 게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종의 지침입니다. 자, 보통 그렇게 공부합니다. 자, 어떤 기준 같은 게 나왔을 때는 보통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뭐 행정 지침으로 정하는 건데 자, 요거 환지 계획의 기준하고 보류지 책정 기준은 어떤 금전적인 돈 문제가 관련된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라는 일종의 법령 형식,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출제가 된 지문인데 우리 공법에서 대부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행정규칙,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인데 자, 환지계획의 기준, 보류지의 책정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 어떤 금전적인 돈 문제 관련된 기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높은 국토교통부령, 법령 형식으로 이걸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뒤에 건데 환지를 부지정하는 케이스를 일단 먼저 2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2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원래 이제 공공설 부지에 대한 부지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환지 부지정은 아까 문제처럼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해당되는 토지 위에 임차권자 같은 임차인 등이 있으면 임차인 등의 동의도 받아서 부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부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만약에 종전 토지 규모가 지나치게 작으면 환지를 할 수 없습니다. 환지했을 때 적정한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환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라든가 임차인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소토지 방지를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부지정 처리할 때는 아무런 동의 없이도 부지정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과소토지 방지가 아니고 그냥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해서 부지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임차권자 등이 있었을 때 임차인 같은 사람들의 동의도 받아서 부지정 처리를 하는 이 2가지 스타일을 잘 봐야 됩니다. 자, 환지를 부지정하는 케이스가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시험 지문을 보면서 잘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환지 처분의 효과는 우리 이제 사업이 끝나면 이제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고 뭐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이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라는 걸 신청해서 준검사를 받고 준공검사일로부터 여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검사라는 걸 지정권자한테 받는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의견 같은 거 처리하고 나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처분으로 갑니다. 환지처분할 때는 공고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하고 공고까지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환지 처분 공고 14일 안에 이 환지 등기 신청이라는 걸 해가지고 새로 환지 받은 땅에 대해서 일종의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은 것들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이제 환지 등기 신청을 해주도록 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를 받고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환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환지 처분을 하고 나서 토지를 교부한 다음에 이제 공고한 다음에 효력 발생일이 다음 날이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이 환지 쪽으로 이전되면서 이제 소유권 등의 권리가 환지 쪽으로 기속이 되고 새로운 환지를 이제 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소유자 같은 사람이라든가 기타 권리자가. 자, 청산금의 확정. 좀 전에 뭐 증환지를 받거나 감환지를 받거나 입체환지 같은 거 받은 사람들은 자, 환지 처분 시 청산금을 결정 계산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다만 우리 부지정 청산금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자, 환지를 정하지 않는 거와 관련된 청산금. 자, 어떤 사람이 아까 자,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자, 그때 임차인까지 동의하면 이제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건데, 자, 이런 부지정 관련 청산금은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결정할 수 있는데, 이제 교부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산금이 미리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고요.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이제 기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내용을 한번 보셨는데 이 환지 방식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환지 계획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이제 환지 위치 같은 것들을 정하고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환지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좀 옛날 문제지만.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지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건지 환지 설계하고 필지별 환지 명세 이렇게 자, 환지 설계를 통해서 환지 받을 땅의 위치라든가 규모를 정하고 이제 설계 도면 같은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필지별 환지 명세이기 때문에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3번인데요.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청산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5번 지문처럼 청산금을 결정하는 것은 환지 계획이 아니라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 환지 계획 당시에서는 청산금이라는 게 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 3번처럼 종전 필지별, 종전 권리자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어딘지, 자, 청산금을 줄 건지, 청산금을 받을 건지, 시행자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토지가 청산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 토지의 어떤 지번 같은 것들을 쭉 적어서 토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환지 계획에서. 자, 그 밖에 이제 개인한테 환지하지 않고 빼내는 채비지, 보류지라는 게 있죠. 채비지는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이걸 가져가서 공사 비용 충당을 위해서 외부인들한테 파는 토지고, 이 보류지는 주로 이제 공공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들. 자, 채비지는 나중에 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채비라는 부분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이걸 팔아가지고 공사 비용을 쓰는 거고, 보류지는 주로 이제 공공설이라든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빼내는 토지가 이제 채비지 보류지인데 그런 것들을 정했을 때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명세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자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는 환지 계획의 내용이지만 청산금은 환지 계획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고요.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환지 계획 작성은 사업 시행자가 하고 환지 계획의 인가는 누가 합니까? 시군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이 환지 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만들었을 때는 시군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환지 설계할 때는 평가식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면적식 같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제 평가식은 이제 가격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 면적식은 이제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맞추는 건데 환지 계획할 때 자, 중요한 건 그냥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는 정도만 좀 보시고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인데 여기다가 뭐 청산금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청산 대상 토지 명세지. 자, 청산금의 결정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채비지, 보류지 같은 것들의 위치를 정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어느 위치인지 그런 명세도 알 수 있고 입체환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이런 것들도
환지계획 내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환지계획의 내용, 환지계획 작성자는 시행자, 환지계획의 인가권자는 시군구청장, 요 특별자치도나 시군구청장인데 이거 참고로 보시고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환지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청산금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가보시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사업 시행자는 이 규약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개인들한테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지 같은 것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규약이나 시행규정, 정관 같은 것들이 정하는 목적이 주로 이게 공공설의 설치 목적입니다.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 공공설의 설치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 같은 것들을 정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해서 필요하면, 자,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 같은 것들을 정해가지고 미리 사용 수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자,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땅을, 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 같은 것들을 정하면, 자, 비용 충당을 위해서, 자, 환지 처분 전이라도 이걸 미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로 지정된 그런 땅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미리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조항이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자,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이 채비지로 지정된 땅에다가 미리 사업 시행자가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라는 걸 정해주면 이때는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예정지는 사용 수익만 가능한데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처분도 할 수 있다는 말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군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정할 때 같은 지역에다가 집단적으로 채비지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맞고 5번,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것 좀 뭐가 틀렸나요? 자, 채비지를 취득하는 것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항상 우리가 어떤 토지를 취득할 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뭐 청산금도 확정되고, 그 다음에 환지 같은 것들도 교부받고, 입채환지도 취득하고, 채비지 보류지 같은 것들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하기 때문에, 자, 틀린 질문은 지금 5번으로 봐야 되겠죠? 이 문제가 지금 틀린 걸 찾는 겁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거. 자, 채비지 보류지라는 단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취득하는지, 언제 취득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할 때, 자, 여기서 보시면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채비지를 정하는 거고,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바로 이제 공공설의 설치 같은 것들을 위해서, 자,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이 정하는 목적이 주로 이제 공공설의 설치 같은 것들이 목적인데, 경비 충당, 그 밖에 규약, 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토지를 보류지로 정해서 보류할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이렇게 보류한 토지 중에서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가지고 경비 충당하기 때문에, 자, 채비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별도로 빼내는 토지가 이게 바로 채비지. 자, 여기 경비 충당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채비지로 정해가지고 경비 충당할 수 있고, 자, 채비지로 정한 토지 이외에 나머지 토지들이 바로 이제 이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보류지 같은 것들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경비 충당하거나 규약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목적으로, 자,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보류지로 정해서 토지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쓰고, 나머지 채비지로 쓰는 것들 빼고 나머지 보류지는 이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이런 공공설의 설치 목적 같은 걸 위해서 이 보류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비지는 누가 취득하고 이 보류지는 누가 취득하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자,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이 보류지는 이제 공공설의 설치를 위해서, 자, 토지를 보유한 토지고,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서 나중에 이걸 팔아가지고 공사 비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취득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주로 이제 행정관청이나 어떤 공기업 같은 사람들이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취득합니까?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미 채비지 목적의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정하면, 자, 환지처분 공고 전이라도, 자,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미리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채비지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날짜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취득을 해서 그 이후에 토지를 파는 건데, 자, 이미 처분된 채비지가 뭡니까? 자, 우리가 채비지로 지정된 땅을 환지 예정지로 정하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이렇게 처분된 채비지는 그걸 취득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가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채비지가 환지 예정지에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서 채비지 땅이 환지 예정지로 정해지면 환지 처분 공고 전이라도 미리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그걸 매수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가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봐야 됩니다. 원칙은 채비지를 사업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취득하는 건데, 환지 처분 공고 전이라도 예정지를 정해서 미리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는 공사 중간에 종전 토지 소유자나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등한테 앞으로 환지받을 땅에 대해서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임의적인 절차이다. 그래서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환지받을 땅에다가 환지 예정지를 정할 때 임차권자의 그 사용 부분도 아울러 같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자까지 배려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할 때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 부분도 같이 지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가지고 환지 예정지를 정해주라는 겁니다. 자, 환지 예정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입니다. 이 다음 날이 되면 정식으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끝나는 날짜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라는 게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환지 방식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파란색 토지가 사업하기 전에 이게 종전 토지고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을 같은 사람들이 임차권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환지 받을 때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약간 위치가 바뀌면서 여기다가 환지를 받는 겁니다. 근데 환지를 받을 때 아까처럼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이 오른쪽 그림의 환지 사업 시행 후 이 부분으로 환지를 받을 건데, 근데 보세요. 공사 중간에 환지 처분 전이라도 이 토지를 요 갑이나 을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환지 예정지를 정해줘가지고 요 갑이 을이 환지 예정지 부분 요 위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지 처분 전이라도. 그리고 자기 종전 토지 요 위치는 여기가 요 위치 부분은 사용할 수 없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전에 환지받을 부분을 미리 환지 예정지로 정해서 미리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종전 토지 요 점선으로 들어간 요 부분은 여기랑 동일한 위치 요 부분은 사용할 수 없게끔 권리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시면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라고 하면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환지 예정지는 사용 수익만 가능하지만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면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네요. 처분 여기. 자,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요 위에 있는 그림은 아까 우리 일반적인 환지 예정지인데, 지금, 요 위치에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채비지로 지정됐습니다. 채비지. 그래서 여기 있는 종전 토지 소유자는 요 근처 어디다 환지를 받을 겁니다. 여기 있는 토지가, 이게 개인한테 환지하지 않고 채비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비지.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번에는 채비지는 어차피 나한테 넘어올 땅이니까 내가 이 노란색 부분을 채비지로 지정된 땅을 내가 미리 환지 예정지로 정하겠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채비지를 취득하지 않고 환지 처분 전이라도 미리 채비지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미리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비지로 지정된 땅을 예정지로 정하면 이 파란색 토지랑 다르게 미리 사업시행자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빨리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채비지를 미리 매각할 수 있게 처분권을 주는 겁니다. 예정지도를 이용해가지고.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채비지에 관한 예정지를 정하면 미리 사용수익 처분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 환지 방식은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데 그냥 문제만 푸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론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시면 답이 금방금방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환지 방식에 나오는 도시개발 채권하고
수용 방식에 나오는 토지 상환 채권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주로 이제 도시개발 채권 위주로 이제 문제를 냈는데, 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이 이렇게 도시계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됐죠.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 사업을 하거나 도시개발 사업할 때 자금이 필요할 때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은 도시개발 채권은 발행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도시개발 조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특광도지사만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런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자, 발행 목적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같은 거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이라는 이 지방채권, 시도지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채권이라고 해석해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뭔가요? 자, 토지상환채권 이거는 그 수용 방식에서 수용을 사업시행자가 한 다음에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이 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을 해서 나중에 이제 원금을 이제 토지나 건물로 상환하는 것이죠. 자, 토지상환채권도 하나의 종이 증서고, 자, 동산처럼 취급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질권의 목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좀 뜬금없이 좀 도시개발채권 얘기를 하다가 토지상환채권을 내가지고 굉장히 수험생들을 혼동시키는 문제입니다. 자,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 또는 전자 등록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나중에 토지로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자, 도시개발채권은 만기가 되면 돈으로 갚아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무기명이 원칙이고, 요즘에는 이제 전자 등록 방식으로도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무기명 발행할 수 있다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자입니다. 그러면 자, 이 상환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이죠. 지방채권이기 때문에 자,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다. 4번이 맞네요. 자, 도시개발채권은 또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계산해서 소멸시효가 이제 기산이 되는 겁니다. 자, 5년과 2년으로 봐야 되겠죠. 정답이 4번으로 보시고요. 자, 정답이 이거 4번 문제죠. 4번 문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도시개발채권을 먼저 보세요. 자,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발행을 한다. 자,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안에서 이 조례로 이 채권의 상환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밑으로 뭐 4년이라든가 3년은 안 됩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까지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처음에 발행할 때 정합니다. 시도지사가 발행을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자,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자, 발행 방식은 나중에 현금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무기명 또는 전자등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자, 이자율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특이한 거,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을 하는데 이 채권을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이 채권은 강제로 파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제 매입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사람이 이 3명을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비교할 때 토지상환채권은 수용 방식에 나오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조성된 토지나 건물로 이렇게 갚아주는 토지상환채권으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죠.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발행한다. 토지상환채권.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 자, 기명식 증권이죠. 이건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갚아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토지상환채권은 이자율은 발행자가 은행의 금리 같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고려해서 정하는 건데, 이 도시개발채권의 이자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발행자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를 통해서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보시면서 지정권자 승인, 여기는 행안부 장관 승인, 그 다음에 여기 이자율 같은 경우를 발행자가 정하는데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상환기간 5년에서 10년 사이로 정하는 건데 이 토지상환채권은 사업이 끝나면 상환하는 것이죠. 발행자는 시행자가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는데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거 청구하실 때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발행한다. 먼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상환채권은 수용을 한 다음에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상환채권은 나중에 토지나 건물로 갚아주는 건데
도시개발채권은 현금으로 갚아줘서 요거는 자 무기명, 자 왼쪽에 토지상환채권은 기명, 이런 것들 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좀 구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환지 방식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면 특별자치도 또는 자 시군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겁니다. 자, 이거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보다 하나 낮은 관청인 시군 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변경도 인가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 이번에 조금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한다. 자, 원래는 환지를 받기로 했었는데 금전으로 청산하겠다는 형식으로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런 걸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토지 소유자랑 다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인가 안 받고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점은 조금 어려운데 뒤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 변경인가 안 받는 사항이다. 이렇게 한번 좀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제외 신청, 이게 환지 부지정 신청을 해석해야 되겠죠. 토지 소유자가 환지 제외 신청, 부지정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었을 때, 자,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환지에서 부지정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 맞네요, 이거. 자, 4번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자, 그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종전 토지하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모두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거 안 되죠. 환지 예정지에 지정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에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부분, 임차인이 사용할 부분을 둘 다 이렇게 아울러서 임차권자를 보호하는 거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부분, 또 임차권자 등이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환지 예정지를 정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자, 5번 보시면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있던 권리는 자, 소멸합니다. 자, 항상 우리 기억하십시오. 소멸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면 새로운 권리, 새로운 사람이 와서 환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합니다. 여기 다음 날이 붙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해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청산금을 받고 그 권리자가 나갑니다. 그럼 그 권리는 소멸하는데 언제 소멸하냐면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면서 소멸하는 것이지 다음 날이 붙으면 안 됩니다.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만약에 환지처분 공고일이 10일이다 그러면 11일부터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고,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12시가 되면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 때 소멸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을 붙이면 안 됩니다. 정답이 이게 3번이 정답이겠죠. 요거. 우리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를 안 받는 내용들.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면 환지계획의 인가권자인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다만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인가인데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는다. 자, 종전토지가 어떻게 하필 분필 절차가 거쳐가지고 종전토지 하필 분필 같은 게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그대로 환지계획에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이게 하필 분필 절차에 따라서 환지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요 시키는 대로 법이 이렇게 하필 분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할 때는 변경인가 안 받고도 변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금전으로 청산한다. 종전 환지를 받기로 한 토지가 금전으로 청산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고, 또 지적 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도 지적 측량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이 변경 인가는 심사 필요 없이 그냥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에 따라서 환지 계획을 변경한다. 토지 소유자들이 환지 받을 사람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변경 인가 같은 거 없이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4번은 다른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계획 변경이 없을 때만 이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질문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동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의 동의 결과를 자, 환지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안 받지만, 자, 이렇게 동의를 했더라도 다른 토지 소유자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토지 소유자 환지 계획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이거는 4번은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서를 가지고 이제 시험 지문을 많이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법을 쭉 설명을 들으시다가 단 요 4번 항목은 여기 분홍색 경우일 때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들 한번 좀 유심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지 부정은 아까 우리 보신 거죠.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하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임차인 같은 사람이 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부지정이 가능한 거고, 여러 임차권자가 동의 안 해주면 부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다만 이게 그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어서 과소 토지로 환지되는 걸 방지한다. 이런 목적이 나오면 토지 소유자 동의나 임차인 동의 없이도 부지정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환지처분의 효과에서 아까 효력 발생일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환지를 종전토지로 보고 토지가 교환거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우리가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보고 종전토지에 있던 소유권 등의 대부분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로 이전되어서 종전토지에 뭐 소유권이 있었을 때, 지상권이 있었을 때, 뭐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의 권리가 종전토지에서 이제 환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뒤에 가보시면 지역권은 종전토지의 행정상, 재판상 처분과 지역권 같은 권리가 있다. 그럼 지역권이라든가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고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을 하거나 존속을 합니다.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는 때 소멸하는 겁니다. 아까 이거 제가 오타를 수정했습니다. 자,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자, 행사할 이익 있는 지역권은 종전토지 위치에 그대로 존속을 한다는 건데, 자,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아까 소멸하는 건 날짜가 언제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는 때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환지를 종전토지로 보고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로 이전됐지만 환지 부지정 같은 걸 통해서 부지정하기로 한 토지 소유자가 청산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소멸하는 것도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하는 거니까 이 소멸되는 날짜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고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면서 소멸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환지계획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로 본다. 그대로 아까 우리 보신 거죠. 환지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되면 종전토지로 보고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 쪽으로 넘어가서 환지를 법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두 번째, 환지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상 처분이 종전토지에 전속하고 있다. 자, 이렇게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종전토지에 전속하고 있었을 때는 행정상 처분은 종전토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환지처분 자체가 행정상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행정상 처분도 종전토지 위치에서 환지 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환지처분이 있더라도 행정상, 재판상 처분이 종전토지에 있거나 또는 지역권 같은 게 있었을 때는 종전토지에 그대로 전속을 하거나 존속을 한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환지 처분 자체가 행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틀렸네요. 자, 3번 자,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의 지역권은 자, 행사할 이익이 없을 때는 소멸하는데 자, 소멸되는 날짜 봐야 됩니다. 자,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면서 소멸한다.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이 끝나는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면서 소멸할 지역권도 원래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종전토지에 행사할 이익 없는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는데 소멸되는 날짜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면서 소멸하는 거 맞고요.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취득하고 채비지는 시행자가 취득하는데 날짜는 언제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맞습니다. 자, 청산금도 이제 증환지, 가만지, 부정청산금이라고 해석해서 증환지, 가만지, 부정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되는 거 맞네요. 정답이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거 되게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자, 환지를 할 때 자, 보시면 환지의 방식에서 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사업이 끝난 다음에 토지 쪽으로 옮겨주면 그래서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토지를 교부하는 겁니다. 건물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평면환지가 되는 거고 자, 환지되기 전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한테
나중에 구분 건축물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줘서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이렇게 섞어서 같이 주면 이게 바로 입체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토지에 있는 권리를 토지 쪽으로만 옮겨주면 이거는 평면완지고, 자, 종전 토지 위에 토지나 건물 같은 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 한쪽에 있는 권리를, 자, 이제 나중에 새로 사업이 끝난 다음에 구분 건축물, 아파트라든가 상가,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좀 이게 바로 입체완지가 되는 것이니까 기역번의 평면완지, 니은번의 입체완지가 맞습니다.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자,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지문은 여기 환지방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수용방식에 대한 준공검사까지 포함해서 이 지문을 만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수용방식까지 고려해서 이 준공검사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어쨌든 문제 한번 지문 보십시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준공검사 전에 채비지라는 용어가 나왔죠. 요거는 환지 방식에 대한 용어로서, 자, 원래 준공검사 전에는 자, 환지받을 땅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이 채비지는 환지 예정지라는 걸 이용해서 준공검사 전이라도 미리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준공검사 전이라도 이 채비지를 예정지라는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1번 질문은 틀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하면 자, 관계 행정기관들한테 준공검사를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지정권자가 준공검사권자인데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준공검사를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2번 질문은 맞고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자,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자, 먼저 완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는 공사가 전체가 다 끝나고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일부 먼저 끝난 부분이라도 전이라도 공사가 먼저 끝난 부분이 있으면 일부에 대해서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맞는 지문이겠죠. 자,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일단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2번, 3번은 맞는 거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를 끝냈다.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를 끝나면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본인이 자기 자신이 지정권자가 준공검사권자니까 이때는 자,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바로 그냥 공사완료 공고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답 우리가 1번으로 보시고요. 자, 간단하게 좀 보시면요. 여기서 준공검사 등인데, 이제 환지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지문에 따라서 수용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지문을 해석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준공검사 신청해가지고, 자, 사업 시행자가, 자, 지정권자 시행자를 제외하고,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공사를 끝내고 나면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이때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같은 것들, 보고서를 접수를 받아서 자, 지정권자한테 자,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을 하면 자, 지정권자는 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지문에 나왔던 것, 자,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먼저 끝난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만 준공검사를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완료 공고. 자, 보시면, 자,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공사가 잘 끝났다. 그러면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고 이제 공사 완료 공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 여기 보시면 수용 방식으로 공사가 끝났을 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자, 지정권자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준공검사 같은 것들이 다 잘 마무리가 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지정권자인 시행자일 때는 자, 수용 방식으로 공사 같은 거 했을 때 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공사 완료 공고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환지 방식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성 토지가 준공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아까 우리 환지 방식에서 이렇게 채비지 같은 것들은 미리 예정지를 정해가지고 미리 처분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사용수익 처분도 가능하고 또 별도로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으면 준공검사 전이라도 조성토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조성토지가 준공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채비지는 예외고 또 조성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미리 받으면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가 있으니까 두 가지 형태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까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과 환지를 이제 같이 이렇게 개념을 묶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같은 경우 보시면 자, 환지 방식 다시 들어왔네요. 환지 방식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사업 시행자는 공사를 끝내고 나면 자, 여기 우리가 지체 없이 관보나 공고 예를 공고를 해서 자,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경우에는 자, 공사 완료 공고가 있으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바로 갑니다. 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자, 지정권자 자기 자신이 자, 준공검사권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 스스로 시행자가 됐을 때는 준공검사 없이 자, 공사 완료 공고, 1번에서 배웠던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끝내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먼저 하고 공사 완료 공고가 있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여기 환지 계약에 따라서 입체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 아까 입체 환지는 뭘로 받는 겁니까?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처럼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것들을 받는 것이고 날짜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니까 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채비로 정해지지 않는 보류지는 아까 공공설의 목적의 보류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주로 이게 행정청이라든가 공기업들이 채비지가 아닌 그런 보류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5번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틀렸네요. 소멸하는 건데 자, 지역권이 행사할 이익이 없었을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자, 종료되면서 소멸하는 것이 다음날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이 5번이네요. 자, 아까 이 문제는 지금 틀린 걸 찾는 거니까 1번, 2번 다 맞고 3번, 4번 다 맞는데 5번은 잘못됐죠. 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까 8번 문제에서 중검사라는 것은 이제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환지 방식에 대한 공사 절차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환지 방식에서는 아까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공사에 들어가고 환지 예정지라는 걸 중간에 정할 수도 있고 자,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먼저 하고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줘서 주민 의견을 들어주고 나서 처리한 다음에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를 신청합니다. 그럼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를 받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 공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효력 발생일은 다음 날인데 자, 요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 일반적인 시행자일 때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를 마무리할 때는 자,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그 토지 소유자한테 의견을 접수받고 처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를 신청해서 중공검사를 받으면 중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환지 처분할 때는 공고까지 하는 거니까 중공검사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 공고까지. 그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이 되고 나서 자, 환지처분일로부터 또 14일 안에 등기 신청이라는 걸 해가지고 새로 환지받은 땅에 대해서 등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은 사업 시행자가 해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가 되었을 때는 자, 환지 방식으로 일단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는 같습니다. 자,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14일 정도 기간을 주고 이제 의견을 들어준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공검사가 없습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 할 때는 중공검사 없이 그냥 공사 완료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정도 안에 여기 환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산점이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할 때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이고 환지 처분하는 시기가 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 할 때는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효력 발생일은 같죠. 그리고 이제 지정권자가 행정청이 시행자 할 때는 이제 등기를 촉탁한다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권자인 시행자 할 때 내용들을 쭉 보시고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 부분을 먼저 기본적으로 보시고 지정권자가 시행자 할 때는 여기 중공검사라는 게 없다는 사실을 한번 좀 보시면서 아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로 가보시면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 아까 보시면 1번 지문에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 맨 처음에 할 것은 공사 완료 공고 여기 공사를 끝내면 관보나 공고에다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먼저 하고 14일 정도 의견 듣는 절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자일 때는 기산점이 공사 완료 공고가 있고 나서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보시면 여기 입체 환지 같은 거 받은 사람들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게 입체한지 효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르지 같은 것들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자, 지역권은 행사할 이의 없는 지역권은 소멸하는데 소멸한 날짜가 좀 틀렸으니까 정답을 5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입체한지가 있었죠. 입체한지를 이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종전 토지 위에 토지만 가진 사람 또는 건물만 가진 사람 아니면 둘 다 가진 사람들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입체한지 신청을 하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자, 토지를 받는 게 아니라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 같은 이런 아파트의 한 호수하고 그 지분을 받죠. 자, 이때 주신할 거는 종전 토지 위에 자, 종전에 건물이 없이 토지만 가진 사람이 입체한지를 신청했을 때 자, 종전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그 저당권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넘어오는데, 자,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잡혀 있다가 이 토지가 입체한지 받아서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지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당권도 건물의 일부와 토지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저당권 문제가 종전 토지만 있었는데, 자, 그 사람이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토지에 저당권이 잡혀 있었을 때, 자, 입체한지 받은 이 토지 지분에만 저당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 부분하고 토지 지분 쪽에 저당권이 둘 다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당권의 어떤 담보력이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자, 10번 문제. 자, 도시개발채권 아까 우리 조금 봤는데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5년까지 사이에서 이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5년부터죠.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이 상환기간 같은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소멸시효, 그러니까 1번 박수 틀렸네요. 2번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토지주택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이 도시개발채권은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 자,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경우에, 자, 이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이 토지주택공사한테 일을 따내는 사람들이 자, 돈을 좀 버니까 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일정 양을 매입해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채권은 전자등록 발행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했을 때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 중도상환, 이런 내용 때문에 답을 일단 1번 체크하시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보세요. 자,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자, 이런 시설사업 같은 거 할 때 자금이 필요하면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을 얻어가지고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는 2년. 자, 전자등록 발행도 가능하고 무기명 발행도 가능합니다. 자, 기명증권 발행은 안 됩니다.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자, 이자율은 자, 국공채 금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상환기간도 5년 이상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또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이 범위 안에서 금리를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자고요. 시도지사가. 자, 매입 의무자. 자, 누굽니까? 자, 수용 방식에서 공공시행자, 우리 도시개발사업 12명 시행자 중에서 공공시행자 1, 2, 3, 4번과 자,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이를 따내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야 되고, 자, 1번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이외에 민간시행자는 민간시행자 자체가 이 채권을 사야 됩니다. 자, 1번은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자들, 2번은 공공시행자 이외에 자,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하면 돈을 좀 버니까 채권을 또 사야 되고, 자, 3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3번. 자, 뜬금없이 국토기획법으로 가서 자, 개발행위 허가. 자, 기억나시나요? 국토기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면 건물 건축, 물건 적재,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재치, 토지 분할 같은 게 있었죠.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그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자, 토지 형질 변경하면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좀 버니까 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고, 자, 다른 개발행위는 채권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도급계약 체결한 사람, 민간시행자, 국토기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만 이 채권을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입필증을 받으면 이 채권을 사고 매입필증을 받으면 5년간 따로 보관을 해야 되고요.
자, 도시개발채권은 중간에 상환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채권 아까 상환기간이 5년 이상 10년이기 때문에 만약에 5년짜리 채권이 발행이 됐다. 그럼 5년 이후에 자, 돈을 달라고 원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자, 중간에 자, 중도 상환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안 되는데 자, 매입 사유가 취소가 되었을 때 매입 사유 취소 자, 매입자의 귀책 사유 없는 경우로 매입 사유가 취소가 됐을 때 아니면 착오로 인해서 매입한 경우 아니면 초과 매입 여기 초과 매입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중도 상환이 가능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5번에 자, 매입할 의무자가 초과해서 채권을 매입했다. 원래는 이제 채권 매입 금액이 한 100만 원만 매입하면 되는데 초과해가지고 이 실수로 뭐 110만 원 같은 건 막 초과 매입하면 그 20만 원 부분은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거 정답 아까 1번이 틀렸죠? 이 상환 기간이 5년에서 5년 이상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이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이 범위 자체가 틀렸네요. 자, 11번 도시개발채권 문제가 이렇게 연속으로 또 나왔네요. 자, 지금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채권을 매입한 경우다. 그럴 때는 원래 매입할 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매입을 했을 때는 중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중도 상환 사유로 인정하는 예외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자, 국토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는 거죠. 자, 이거 1번이 맞고요. 2번은 틀렸습니다.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이상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틀렸고 자, 소멸시효 우리 앞에서 봤죠? 자,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 원금 부분 틀렸습니다. 자, 매입필증을 채권을 사면 이제 관청이 매입필증을 끊어줍니다. 그거 갖고 있다가 5년 정도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정답이 지금 1번 되겠습니다. 1번이 옳은 거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옳은 걸 찾습니다. 자, 1번 잘 보세요. 시행자가 중공검사를 지정권자한테 받으면 60일 안에 다시 한번 지정권자한테 환지 처분을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정권자한테 중공검사를 받으면 중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답니다. 자, 환지 처분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지 지정권자한테 환지 처분을 신청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신청하는 건 중공검사를 신청하는 것이고 시행자가 지정권자라는 관청한테 중공검사를 신청을 해서 중공검사를 받으면 중공검사로부터 60일 안에 직접 환지 처분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1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2번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나 보류지는 전체 대상으로 책정해야지 환지계획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자, 2개 이상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이 되면 자, 구분된 환지계획구역별로 이런 사업비와 보류지를 별도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3번 자, 도시개발구역원에서 조성토지의 가격은 자, 조성토지 가격은 개별 공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개별 공시가가 아닙니다. 자, 이게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평가는 자, 먼저 자,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거쳐가지고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플러스 심의한 다음에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자, 종전 토지 소유자라 임차권자 같은 사람은 환지 처분 공고일 끝나는 날까지 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에 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니까 이 4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금지되고 환지 예정지 쪽으로 가서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5번이 환지 계획의 내용인데 자,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 환지 명세하고 한번 끊고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맞네요. 청산금은 안 되지만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환지 계획 내용으로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겠습니다. 자, 이 환지 방식으로 조정된 토지 가격은 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미리 그에 앞서서 감정평가업자가 미리 감정평가하고 심의까지 거친 다음에 가격을 신중하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공시가가 아닙니다. 아까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자,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앞으로 환지받을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정해가지고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를 정할 때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권자도 권리 행사할 수 있게 임차권의 목적인 부분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환지 예정지가 정해지면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그러니까 종전 토지나 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미리 사용 수익하는 거고, 자기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거. 다만 채비지로 지정된 땅을 예정지로 정하면 사용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을 입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자, 환지 계획에는 건축 계획, 입체 환지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이 건축되어서 아파트 그 개별 구분 소유권하고 지분을 주기 때문에 이런 환지 계획에 입체 환지 건축 계획도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환지 계획 내용으로. 자, 두 번째. 자, 이거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자, 면적이 넓은 토지, 이거 동그라미,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줄여서 정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환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면적이 넓은 토지랑 안 맞습니다.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토지에 대해서 환지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면적이 넓은 토지하고 환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고,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늘려서 환지해 주거나 아니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토지는 환지를 줄여서 정한다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 환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면적이 좁은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제외한다는 말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요거 2번 질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정권자가 정하는 날 기준일, 자, 지정권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일 그 다음 날부터 이 단독주택 등기 하나짜리 주택을 다세대 같은 여러 개의 등기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재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기 목적으로 여러 개 등기를 받아가지고, 원래 단독주택은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지정권자가 정하는 기준 날짜 다음 날에 투기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같은 거로 여러 개 등기를 이렇게 구분 등기 형태를 친 것은 이건 투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으로 여러 개 등기가 나왔더라도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투기 방지를 위해서 투기 방지 대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에 보시면 환지 예정지를 정했을 때, 자,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 같은 것들에 장애가 될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자, 사용 수익하는 날을 별도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지 예정지 어떤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환지 예정지를 정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환지 예정지를 미리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자, 사용 수익하는데 어떤 장애가 될 물건이 있으면 그걸 치우기 위해서 사용 수익한 날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고요. 자, 환지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부지정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 자, 그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자, 너 부지정하기로 했으니까 나에게 청산금을 주겠다. 그래서 그 부지정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 자, 사용 수익을 또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번, 5번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부수적인 질문이지만, 자, 정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죠? 2번이 틀렸고, 나머지 질문들은 다 맞는 질문입니다. 조금 보면, 환지 계획을, 자, 이게 환지 계획의 내용이죠. 내용 중에서 입체 환지를 계획했을 때는 입체 환종 건축물을 어디다 지을 것, 이런 건축물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시행자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자, 시행자는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이 있다. 기준 날짜가. 그럼 그 기준 날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여러 개의 등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여러 개의 등기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여러 개의 등기를 분할하거나 단독이나 다과 같은 등기 하나짜리 주택을 다세대 같은 여러 등기로 전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등기를 만들면, 자, 기준 날짜 다음 날부터 여러 개 등기를 받아서 여러 개의 환지를 받거나 입체 환지를 여러 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수작이기 때문에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죠, 문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자, 도시개발 채권 문제인데 아까 다 부분 내용 봤으니까 보시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에게 중에서 공작물의 설치허가 이런 것들은, 자, 그 토지상환 채권, 자, 도시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아까 제가 그 도시개발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에게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서 돈을 버는 사람한테는 채권을 매입해야 되지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 채권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자율은, 자, 기재부 장관이 국채, 공채, 금리를 고려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은, 자, 금리 같은 걸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3번 채권을 발행할 때는 시도의사가 기재부 장관 승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이 채권의 발행 총액 같은 것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사가 발행하는 거 맞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이겠죠. 3번도 틀렸네요. 상환기한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자, 짧게 정할 수 없죠. 5년 이상 10년 사이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이 4번 집은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한다. 그럼 공공기관의 장은 자,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채권 발행하는 건 공공기관은 못합니다. 시도의사만 발행할 수 있으니까 5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우리 4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있고 좀 이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좀 지겨우시더라도 잘 참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다음 강의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여기 환지 방식 두 번째 내용으로 또 몇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완강이 되는 것이죠. 자, 문제 길었는데 잘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천천히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좀 가지시고.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